우리 태양계에는 넓고 신비로운 영역이 존재해요. 여기에는 특별한 천체들이 아주 많이 모여 있죠. 이 천체들은 주로 물얼음, 메탄, 일산화탄소 같은 얼음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천문학자들은 이런 천체들을 혜성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 혜성들이 등장하면서 우리 인간은 태양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실제로 해왕성 궤도 밖에는 두 개의 신비로운 영역이 존재해요. 하나는 쿠이퍼 벨트이고 다른 하나는 오르트 구름입니다. 쿠이퍼 벨트는 지구에서 약 60억에서 70억 km 떨어져 있으며 그 안에는 명왕성, 하우메아, 마케마케 같은 비교적 큰 천체들이 포함되어 있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오르트 구름이에요. 쿠이퍼 벨트보다 훨씬 먼 곳에 위치해 있으며 태양계의 기원과 진화에 대한 핵심 단서를 품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많은 과학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죠. 그런데 오르트 구름이 그렇게 신비로운 걸까요? 그 안에는 얼마나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오늘 함께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인류의 우주 탐사 여정에서 태양계의 모든 영역은 항상 과학자들의 핵심 연구 대상이었어요. 20세기 초 혜성을 연구하던 천문학자들은 아주 특이한 현상을 발견했죠. 혜성은 두 종류로 나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단주기 혜성과 장주기 혜성이에요. 단주기 혜성의 궤도는 비교적 작고 황도면과 가까우며 태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나타납니다. 반면 장주기 혜성은 매우 큰 궤도를 돌며 태양에서 수백, 심지어 수만 천문단이 떨어진 곳에 위치하죠. 이 혜성들은 수가 많을 뿐 아니라 하늘 어디에서든 갑자기 나타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태양을 200년 미만으로 도는 혜성은 단주기 혜성, 200년 이상이면 장주기 혜성으로 분류돼요. 일부 혜성은 한 바퀴 도는데 수십만 년이 걸리기도 하죠. 그런데 이 장주기 혜성들은 결국 어디서 오는 걸까요? 천문학자들은 전혀 단서를 찾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1950년 네덜란드 천문학자 장 핸드릭 오트가 19개의 장주기 혜성을 통계 분석한 후 대담하게 오르트 구름 가설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태양에서 약 2만에서 10만 천문단이 떨어진 우주 공간에 전해성 구름이 존재하며 그 안에 1조 개 이상의 혜성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죠. 이 혜성들의 총 질량은 지구보다 작지만 태양과 가까운 별들의 중력 영향으로 일부 혜성의 궤도가 바뀌어 태양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혜성들이 목성과 같은 거대 행성을 만날 때 궤도가 다시 바뀌어 어떤 것은 단주기 혜성으로 어떤 것은 태양계를 영원히 떠나기도 하죠. 오트는 이 혜성 구름이 태양과 함께 움직이며 태양계의 일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가설은 장주기 혜성의 기원을 설명할 새로운 사고의 방향을 제공했고 이후 천문학자들의 오르트 구름 탐사 여정을 열어주었죠. 하지만 오르트 구름은 태양계의 경계에 있어 지금까지 어느 탐사선도 직접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한 거리도 알 수 없고 다만 많은 혜성이 모여 있으며 온도는 약 마이너스 220 마이너스 240디그리 셀시어스 정도라는 것만 알려져 있어요. 과학자들은 이론 모델과 혜성 및 다른 천체 연구를 통해 오르트 구름이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추정합니다. 내부는 원반 모양, 외부는 구형 구조로 되어 있으며 내부 오르트 구름과 외부 오르트 구름으로 나눌 수 있죠. 내부 오르트 구름은 힐스 구름이라고도 불리며 태양에서 비교적 가까운 위치를 원반 형태로 둘러싸고 있습니다. 대략 2,000 천문단이 떨어져 있죠. 반면 외부 오르트 구름은 태양에서 최대 10만 천문단위까지 퍼져 있습니다. 이를 광년으로 환산하면 약 1.58 광년 정도에 해당합니다. 즉, 태양계의 반지름은 최소한 1광년 정도 되는 셈이죠. 참고로 1천문단위는 약 1억 5천만 km, 즉 지구와 태양 사이 평균 거리와 같습니다. 만약 오르트 구름 내부까지 가려면 보이저이로 같은 탐사선이 시속 17km로 이동해도 수백 년이 걸립니다. 현재 48년이 지난 지금 보이저이로는 겨우 160 천문단위를 이동했죠. 오르트 구름 전체를 통과하려면 최소 2만 년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먼 거리 때문에 인간의 탐사는 매우 어렵습니다. 지구에서 오르트 구름 외부까지 빛이 도달하는 데만 1년 반이 걸리니까요. 내부와 외부 구름은 함께 태양계의 경계를 지키는 독특한 방어선 역할을 하죠. 천문학자들은 실제 해성 관측을 통해 오르트 구름 대부분의 천체가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추정합니다. 이 얼음은 오랜 기간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며 조용히 그 자리를 지켜 오르트 구름 내 천체의 주요 구성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이 구름의 구성은 단순히 얼음 천체만 있는 건 아닙니다. 1996년 과학자들은 데모클로이드라는 특별한 천체를 발견했습니다. 다모클로이드 천체들은 장주기 해성과 비슷한 궤도를 갖고 있지만 태양 근처에 접근해도 전형적인 가스 방출 활동이 없어요. 대표적인 예로 1996 PW 천체가 있는데 해왕성을 넘는 궤도를 돌며 매우 높은 이심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천체들은 장기간 가스 방출로 인해 증발할 물질을 거의 다 잃은 해성핵으로 여겨지며 오르트 구름에서 유래했다고 믿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존재는 오르트 구름이 단순히 활동하는 얼음 해성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휴면 상태의 해성핵과 암석 조각까지 포함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오르트 구름은 얼음 천체, 다모클로이드, 그리고 작은 암석 천체들로 이루어진 복잡한 세계라고 할 수 있죠. 이 모든 천체는 태양계의 가장자리를 떠돌며 태양계 초기 형성 시기의 원시 물질 저장소 역할을 합니다. 과학자들은 오르트 구름의 형성이 태양계 초기 진화 과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추정합니다. 약 46억 년 전 태양계가 막 형성될 무렵 우주는 가스와 먼지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 물질들은 점차 응집되어 다양한 행성과 천체들을 만들었죠. 하지만 모든 물질이 행성이나 이성 형성에 참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상당량의 작은 얼음과 암석은 행성의 일부가 되지 못하고 태양계의 가장자리에 모여 오늘날 오르트 구름을 이루게 되었죠. 그런데 왜 이렇게 먼 해성들이 태양 근처로 이동하는 걸까요? 과학자들은 태양계 외부, 특히 태양계 가까이에 나타난 별들의 강력한 중력이 안정적인 해성의 궤도를 혼란시키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로 인해 해성들은 원래 궤도를 벗어나 내부 태양계로 이동하게 되죠. 해성이 태양에 점점 가까워지면 표면의 얼음은 태양열에 의해 승화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밤하늘에서 볼 수 있는 화려한 해성 꼬리가 형성되죠. 오르트 구름에서 온 해성들은 과학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해성들의 성분 분석을 통해 오르트 구름이 어떤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지, 태양계 초기 형성 시기 물질이 어떻게 분포하고 진화했는지 추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를 통해 태양계 초기의 온도, 압력, 그리고 다른 물리적 조건을 이해할 수 있고 태양계가 탄생하던 순간의 장면을 재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록 오르트 구름이 지구에서 매우 멀리 떨어져 있어 탐사선 접근이 어렵지만 인류의 우주 탐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인간의 첨단 관측 기술로도 오르트 구름 전체 모습을 직접 관찰할 수는 없지만 장주기 해성의 간접 증거를 연구함으로써 이 영역에 대한 일부 이해를 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오르트 구름을 더 깊이 탐사할 수 있을까요? 답은 확실히 그렇다입니다. 과학자들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이 영역을 탐사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더 발전된 우주 탐사선을 계속 발사하는 것입니다. 이 탐사선들은 보다 정밀한 장비를 탑재하고 더 빠른 속도로 이동하여 오르트 구름을 먼 거리에서 관찰하고 분석할 수 있죠. 두 번째 방법은 지상에 설치된 대형 망원경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관측 기술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관측 정확도를 높여 이 지역에서 오는 약한 신호까지 포착하려는 시도죠. 아마 가까운 미래에는 인간이 태양계 외곽에 있는 오르트 구름의 신비를 조금씩 벗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과학 지식 채널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도 흥미로운 우주 이야기를 가져올게요.